돈 잘 버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사돈. 내 딸이 돈을 더 잘 버니까 당연히 사위가 육아휴직하는 것이 맞죠, 사돈. 내 아들 가사도우미 만들려고 결혼시켰습니까? 내 아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사돈. 내 딸이 돈을 더 잘 버니 사위가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친정어머니와 내 아들 가사도우미 만들려고 결혼시켰냐며 받아치는 시어머니. 두 사람의 갈등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시니어 인생 거울이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무조건 가장이라는 말, 그거 다 옛날 말이죠. 안 그래요, 사돈? 솔직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진짜 가장 노릇하는 거잖아요. 강남 한복판 셀러베나셈 연회장에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포크와 나이프 부딪히는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금나는 들고 있던 수정과잔을 바르르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축사를 부탁했더니 사돈이자 40년 지기 희진이 마이크를 잡고 폭탄을 던진 겁니다. 사돈, 오늘 내 환갑잔치예요. 말이 좀 과하시네. 금난이 이를 악물고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은 멈추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과하긴요. 우리 딸 현숙이 연봉이 사위 세진이 연봉 2배인 거 여기 모인 사람 다 알잖아요. 2026년 1월 2일 정오의 햇살이 연회장 유리창을 투명하게 때립니다. 금나는 오늘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은은한 옥색 실크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번듯한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공무원 아들을 둔 꼿꼿한 자부심이 그녀의 어깨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 세진은 국세청 구급 공무원입니다. 성실하고 반듯해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희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희진의 딸, 즉 며느리 현숙은 대기업 기획실의 팀장입니다. 36살에 억대 연봉을 찍으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며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마이크를 현숙에게 넘겼습니다. 현숙은 배가 살짝 부른 상태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임신 7개월 현숙의 얼굴에는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엄마의 철없는 발언에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나는 아들 세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빈 접시에 무늬만 포크로 긁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원래 회계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CPA를 준비하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숙과의 결혼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부를 접고 공무원 시험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정을 꾸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앞에서 희진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금난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시누이들이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팀장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시어머니 노릇하겠어? 속삭임이 화살처럼 날아와 금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숙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그런 아내의 손을 테이블 밑으로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금난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 집 눈치를 봐야 하는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사돈, 우리 세진이가 돈은 적게 벌어도 나란이라는 사람이에요. 금난이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지만 희진은 콧방귀를 뀌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축하를 위해 모인 화려한 꽃장식들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가시로 변해 보였습니다. 환갑잔치의 화려한 막은 이미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금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세진의 옆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강남대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니 그래? 금난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창밖만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백미러 속 세진과 마주쳤습니다. 세진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금나는 무릎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의 끈을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돈 희진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가장은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 아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번듯한 직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세진은 그저 능력 없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금난의 입안이 쓰디쓴 한약재를 씹은 듯 텁텁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진 고생 다 해가며 뒷바라지 했는데 금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앞만 보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돋은 핏줄이 차 내부 조명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세진은 어머니의 한탄이 익숙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진은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할 때도 밤잠을 설쳐가며 책장을 넘기던 아이였습니다. CPA 시험을 앞두고 결혼을 선언했을 때 금나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 믿으며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현숙이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사돈이 어쩌면 그렇게 예의가 없니? 금난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색 실크 소매가 눈가에 닿아 눅눅해졌습니다. 오늘 받은 환갑 선물이 든 종이 가방이 뒷좌석에서 부스럭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금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시동이 꺼지자 기분 나쁜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진은 차 키를 뽑지 않은 채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금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대기업 기획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현숙은 탕비실 구석에서 뜨거운 차를 한 잔 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잔을 쥐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칫날 엄마가 내뱉은 말들이 주말 내내 현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장은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말이 독이 되어
현숙의 발등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붙은 1분기 프로젝트 진행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숙은 이번에 팀장에서 본부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 부풀어 오른 배는 동료들의 눈에는 다시 없이 좋은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현숙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누군가 그 의자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현숙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병사였습니다. 친정엄마 희진은 그런 현숙의 마음을 모릅니다. 딸이 잘 나가니 사돈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세등등함이 현숙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금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함으로 일그러졌던 그 옥색 한복 자락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현숙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이메일과 결제 서류들이 현숙을 압박합니다. 팀장님, 이번 달 컨설팅 보고서 수정본입니다. 부하 직원이 건네는 서류 뭉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친정엄마의 그 호기로운 말들은 모두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숙은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동자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세진의 급여 명세서와 자신의 연봉 계산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좀 더 벌어야 네가 편할 텐데. 그럴 때마다 현숙은 세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공부를 접고 세무 공무원이 된 건 온전히 현숙과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진은 현숙의 커리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육아휴직을 하는 순간 분부장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세진에게 육아휴직을 부탁하면 시어머니 금란이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숙은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번 설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친척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마음을 상하느니 차라리 일에 미친 며느리가 되는 게 나았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현숙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구두를 신고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현숙은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낼게. 그것은 다짐이자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사무실을 형광등이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진은 엑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체납 고지서 수백 장이 그의 손이 아니라 그의 눈을 거쳐 나갑니다. 카카오톡, 문자, 홈택스 앱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고지서들. 세진은 이것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죠. 직원 모두 바쁘지만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만이 사무실에 가득 울릴 뿐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시간이 깎여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진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회계학 책 한 권이 잠들어 있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2달 남기고 그는 시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을 기다려준 처가에서 그의 가을에 결혼하지 않으면 현숙과 헤어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전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상위권뿐만 아니라 잘만 하면 수석권을 노려볼 만한 점수였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가 불같아서 현숙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세진에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세진은 바로 4달 후 9급 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진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내 현숙 외에 이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탄탄대로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세진은 평범한 가장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9급 세무 공무원. 어머니 금나는 아들이 국세청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기뻤습니다. 세진은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소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현숙은 세진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남편의 몫까지 자신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지금의 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세진은 그런 아내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자기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가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세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34살 어깨가 조금 굽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장모님이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다. 그 말은 세진의 6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커리어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진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현숙은 승진을 위해, 자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돈이라는 숫자, 직급이라는 이름표가 부부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금나는 아들이 기죽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하지만 세진이 진짜 기가 죽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꿈을 버렸는지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역사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려 세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에 멈춰 섰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려다 대신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한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의 역할 같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맥주를 포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는 것. 얼음잔 속의 빨대가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환갑잔치 연회장 근처의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금남과 희진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아메리카노 2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봐요, 사돈! 아까 그 말 사과하게. 금난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희진은 들은 채도 않고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현숙이 첫 보너스로 사줬다던 그 반지였습니다. 사과할 게 뭐 있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희진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실크 한복 치마가 구겨졌습니다. 40년 전부터 두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정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기업 팀장이 된 순간부터 희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진이 나라 일하는 애야. 자네가 돈으로 급을 나눌 애가 아니라고. 나라 일이 밥 먹여주나? 요즘 애들 봐봐. 실리가 제일이야. 돈 잘 버는 사람이 집안 큰어른 노릇하는 거 모르나? 희진의 말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금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마치 숨이 막히는 좁은 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희진은 가방에서 명품 지갑을 꺼내 계산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커피값도 자기가 내겠다는 무언의 과시였습니다. 금나는 그 지갑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귀하게 키웠네. 남이 집 가사 도우미 시키려고 공부시킨 거 아니란 말일세. 금난의 말에 희진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희진은 다시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사돈, 현숙이 곧 복직해야 해. 팀장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애는 누가 봐. 세진이가 공무원이니까 시간이 제일 많잖아. 금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진은 이미 사위세진을 육아 도우미로 점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생각인지 희진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희진은 여유롭게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금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환갑잔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금나는 도저히 빈집으로 혼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세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말없이 금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며느리 현숙은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한다며 서재로 피신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나는 아들이 내어준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자꾸만 사돈 희진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다. 그 비수 같은 말이 천장에 떠다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금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낮은 스탠드 조명이 노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바닥에 앉아 하얀 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새로 배송된 듯한 원목 아기 침대 부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아주 작은 나사 하나를 조이면서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목마르시죠?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세진은 금난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모욕 같은 건 벌써 다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들이 억지로 웃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 힘들게 내일 하지. 에이, 어머니. 우리 딱지 침대인데 제가 직접 만들어줘야죠. 현숙이가 고심해서 고른 거래요. 예쁘죠? 세진은 다시 바닥에 앉아 육각 렌치를 돌렸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하던 시절 숫자를 맞추던 그 꼼꼼한 성격이 조립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나사 하나가 삐뚤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붙은 냉장고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조립에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금나는 차마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세진이 잠시 수평을 맞추려 몸을 숙였을 때였습니다. 소파 밑 깊숙한 곳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두꺼운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금난의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결혼 전에 세진이 밤새워 줄을 치며 읽던 재무회계 책이었습니다. 한때 아들의 전부였던 그 책은 이제 아기 침대 부품들에 밀려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서둘러 책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렌치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곧 현숙이 오면 배고플 텐데 제가 과일 좀 깎아 놓을까요? 어머니도 좀 드실래요? 아들은 끝내 속상함이 내비치는 말은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덜 벌어 무시당했다는 원망도, 공부를 포기해서 아쉽다는 탄식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곧 태어날 아이와 일에 지쳐 돌아올 아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착한 내 아들입니다. 금나는 아들이 깎아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듯 껄끄러웠습니다. 세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지 아픈 속마음을 엄마한테까지는 감추지 않아도 좋을 텐데. 금나는 그런 세진을 보며 무너지고 있는 자신이 더 서글퍼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금나는 그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아기 침대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고 아들의 꿈은 그만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나는 거실에 정리해 놓은 한복들을 손으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며느리 현숙의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덩어리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60년 인생에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이제 우리 집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돈 없는 시댁은 뒷전이라는 선점. 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40년 우정의 둑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금나는 숨을 몰아쉬며 희진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희진의 아파트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운 공기는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듯 뜨거웠습니다. 금나는 거실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희진을 쏘아보았습니다.
희진은 실크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웃들 듣겠네. 희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금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존심을 짓밟힌 아들의 얼굴만 아른거렸습니다. 앉긴 어딜 앉아? 자네 딸 본부장 소리 듣게 하려고 내 아들 숨통 조이는 꼴 내가 다 봤네. 영절에 시댁하지 마라. 가장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게 자네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금난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희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향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오히려 금난의 비위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희진이 고개를 들어 금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나도 우리 현숙이 귀하게 키웠어.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팀장까지 만들 때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시잖아. 근데 애 낳으면 다 끝이야. 여자 커리어는 애 낳는 순간 낭떠러지라고. 희진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이가 공무원이라 시간이 좀 더 나니까 남편이 도와주면 좋잖아. 그러게 왜 내 딸이 사위 무시하는 게 됩니까? 우리 땐 독박 육아 당연했어도 지금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랑 상점 모시는 건 다르지. 사돈 말대로라면 내 아들은 평생 사돈 딸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내야 하는 건데 그게 사돈이 말하는 진리라는 건가? 금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엄마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습니다. 희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꽉 쥐었습니다. 사돈은 모를 겁니다. 내가 현숙이 가졌을 때 우리 애 아빠 사업 망해서 나 혼자 만사까지 공장 나갔어요.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복대 차고 다시 나갔다고. 그때 결심했네요. 내 딸은 절대로 나처럼 안 살게 하겠다고. 돈 때문에 기 안 죽게 하겠다고. 희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금난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딸이 무너질까봐, 자신이 겪었던 그 비참한 현실로 다시 추락할까봐 희진은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던 겁니다. 사위의 자존심보다 딸의 생존이 더 절박한 친정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금난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진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금난이었습니다. 사돈이 고생해서 딸 키웠다고 내 아들도 그렇게 희생해야 한다고? 우리 아들 장래도 탄탄대로네요. 이거 왜 이러시나 정말. 우리 세진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게나 사돈. 금난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40년 우정의 밑바닥을 보고 난 뒤의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희진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딸 현숙의 어릴 적 사진만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 수술실 앞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켜져 있습니다. 금난은 복도 의자에 앉아 연신 손바닥을 비벼댔습니다. 옆자리에는 희진이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스마트폰만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돈끼리 대판 싸운 지 몇 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 자존심 싸움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술실 안의 현숙과 곧 태어날 생명만이 전부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하얀 천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금남과 희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 축하드려요. 3.4kg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아들이라는 소리에 금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든 생각은 묘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세진을 꼭 닮은 아이의 좁은 미간과 꽉 쥔 주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진 역시 감격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수술실 안쪽을 향했습니다. 딸 현숙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친정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현숙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금나는 현숙의 손을 잡으려다 주춤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현숙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는 현숙의 눈길은 다정했지만 그 너머로 무거운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 참 예쁘죠? 세진 씨 닮아서 다행이에요. 현숙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의 보드라운 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참 장하다, 현수가. 고생 많았다. 근데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바로 복직해야 해요. 프로젝트 마무리는 해야 본부장 발령이 나거든요. 현숙의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옆에 두고 나온 첫마디가 복직이라니. 금나는 잡고 있던 이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희진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가 이제 막 낳은 애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못해도 100일은 네가 끼고 있어야지. 금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현숙은 대답 대신 잠든 아기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세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진은 병실 구석에서 젖병 소독기를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026년의 출산은 축복인 동시에 부부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두 할머니의 손길 뒤로 누구의 손이 요람을 흔들 것인가에 대한 소리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결단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사무실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세진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육아휴직 신청서라는 제목의 내부 결제 창이 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세진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왼쪽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2026년 4월 25일 세진은 그렇게 구급 세무 공무원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전업 아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진 씨,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아기랑 시간 보내면서 제대로 쉬고 오지 그래. 결제를 마친 오 과장이 세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치를 보거나 승진해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공직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도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럽네요, 세진 씨. 요즘은 아빠 육아휴직 수당도 많이 올라서 할 만하잖아요. 애 키우는 게 나라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세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두꺼운 세법 책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책은 당분간 사무실이 아니라 아기 침대 옆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퇴근길, 세진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남자들을 여럿 마주쳤습니다. 한 손에는 아기띠를 메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젊은 아빠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살림을 한다는 이분법은 이제 낡은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금나는 아들 집 거실 창가에 서서 세진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능숙하게 유모차 바퀴를 털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1년 동안은 집에서 딱지랑만 놀 거예요. 현숙이도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출근했고요. 세진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러고는 젖병 소독기에서 젖병을 꺼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성격답게 젖병 꼭지 사이사이를 솔로 닦아내는 모습이 전문가 못지 않았습니다. 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주방 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빠의 육아가 당연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금난의 마음은 자꾸만 오그라들었습니다. 내 귀한 아들이 펜 대신 젖병소를 잡고 있는 게 여전히 꿈만 같고 속상했습니다. 세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냐? 나중에 복직해도 내 자리 그대로 있는 거 맞지? 금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한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아들의 미소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금나는 주방 구석에 놓인 세진의 낡은 가방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2026년 새로운 풍경 속에서 금나는 여전히 낡은 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홀로 서글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분유 냄새와 빨래, 덜 마른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금난과 희진은 양손에 반찬통이 든 보따리를 들고 나란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몸조리가 한창이어야 할 현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아니, 현수가. 몸이 이게 뭐냐? 약은 챙겨 먹은 거냐? 희진이 딸의 부은 발을 만지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금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어야 할 젖병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손을 못 댔다는 사실에 금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세진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을 보며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야 하는데 딱지가 통잠을 안 자서요. 세진은 서둘러 거실에 널브러진 아기 기저귀들을 치웠습니다. 금나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희진은 딸의 건강이 더 걱정인 듯 현숙의 손을 꼭 잡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난이 거실 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 옆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기저귀 가방 옆에 낯익은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 처박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세법 책이었습니다. 책장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가,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니? 금난의 물음에 현숙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의 모습에 희진도 깜짝 놀라 현숙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세진 씨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에 아기 우유 먹이고 재운 다음에 한두 시간씩 쪽잠 자가면서 이 책 봐요. 며칠 전에는 공부하다가 책상에 코피까지 쏟았어요. 금난은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대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육아휴직을 위해 낸 시간을 단순히 쉬는 시간만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자신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인생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능력 없는 아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이번에 1차 합격 못하면 다시는 책 안 보겠다고 벼랑 끝에 서서 공부해요. 저 사람 노력하는 거 보면 눈물 나서 못 보겠어요. 어머니. 현숙의 고백에 거실은 순식간에 새 여자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희진은 사위가 안쓰러워 얼굴을 가렸고 금나는 아들이 다시 꺼낸 그 무거운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금나는 주방에서 다시 젖병 소독기를 돌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숭고한 가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집 거실 한 구석은 여전히 노란 스탠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세진은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숫자가 가득한 모의고사 문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거칠게 울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벼랑 끝을 기어오르는 손톱 소리처럼 절박했습니다. 잠시 후 세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흰 종이 위로 붉은 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코피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휴지 한 장을 말아 콧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1분 1초가 그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진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마자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체온계는 39.2도를 가리켰습니다. 세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서성이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식탁 위 문제지에 머물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방금 풀던 회계 공식들이 엉키고 설켰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공부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삶을 동시에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딱지. 아빠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아빠가 꼭 해낼게. 세진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능력 없는 아빠는 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제 도끼가 되어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가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멈추면 현숙의 희생도 금난의 눈물도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이른 아침 금난과 희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코피 묻은 휴지가 수북했고 세진은 아이를 안은 채 소파 귀퉁이에서 잠시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나는 아들의 퀭한 눈덩이를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희진 역시 사위의 처절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사이의 자존심이나 돈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눈앞의 가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금난이 조용히 다가가 잠든 세진의 팔에서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희진은 세진이 보던 책을 조용히 덮어 책상 한쪽으로 치워주었습니다. 사돈, 오늘부터 시험 날까지 우리가 교대해요. 세진이 저러다 큰일 나겠어. 희진이 먼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나는 아기 기저귀를 챙기고 희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보양식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우정을 깨트렸던 날선 말들은 아들의 코피 자국 위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에는 여전히 볼펜 잉크가 검게 묻어 있었습니다. 2026년의 봄, 두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처음으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벼랑 끝에 선 아들이자 사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나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아파트 복도의 센서 등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희진이 바람막이 지퍼를 올리며 새벽찬 공기에 고개를 파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매주 토요일 해가 뜨기 전 두 엄마가 만나는 아들 사위 시험 합격 기원 공식 등산 날입니다. 금난과 희진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말잔치는 없습니다. 거친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가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 무릎은 좀 어떠셔? 희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묻습니다. 견딜만 하구만. 뭐 지난주보다 훨씬 가뿐여요. 금나는 비탈진 길을 지탱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다리 근육에 실렸습니다. 희진은 뒤처지는 금난의 팔꿈치를 슬며시 잡아주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아들 세진이 밤새워 불을 밝히던 그 거실일 터였습니다. 오늘은 세진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들은 지금쯤 아내 현숙이 싸준 도시락을 챙겨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난과 희진은 나란히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희진이 보온병 뚜껑에 따뜻한 대추차를 따라 금난에게 건넸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돈, 저기 좀 보셔. 해 뜨려나 봐요. 어둠을 뚫고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두 여자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금난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창한 기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등에 묻은 볼펜 잉크가 헛되지 않기를, 며느리의 부은 다리가 가라앉기를, 그리고 곧 뒤집기를 시작할 손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산하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금난은 앞서 걷던 희진의 가방 끝에 달린 작은 아기 신발 모양의 키링을 발견했습니다. 사돈, 그건 언제 샀대요? 아, 이거요? 지난번에 사위랑 같이 아기 용품점 갔다가 우리 세진이가 예쁘다고 골라준 거예요. 장모님 가방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희진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금난은 아들의 다정함이 사돈에게도 닿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몽글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날카로운 말로 핥히었지만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나 봐요, 사돈. 금난의 말에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엄마는 성곽길 돌계단에 앉아 남은 대추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2026년 차가운 새벽에도 서로의 온기가 있어 버틸 만한 아침입니다. 하산 후 두 어머니는 단골 한식당 국빈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난과 희진의 핸드폰 알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시험장 정문 앞에 서서 쑥스럽게 웃고 있는 세진과 그 옆에서 유모차를 밀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현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세진이가 벌써 도착했나 봐요. 현숙이도 같이 있네. 희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난은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밤샘 공부로 홀쭉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인왕산의 아침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그래, 저 녀석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네. 금난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엄마는 서촌 골목을 나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복궁 돌담 틈 사이로 작은 노랑 제비꽃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꽃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봄 볕이 따스한 기분 참 좋은 날입니다. 햇살도 좋고 꽃도 예쁘고 완벽한 봄날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걷기 딱 좋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